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4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되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S&P하고 다우존스나 기타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 빠진 곳이 어디냐면 나스닥이거나 또는 우리가 되게 인기 있어하는 종목이거나 또는 중국 시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자기가 한국 분들이나 이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되게 혼란스럽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관점하고 단기적인 관점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둘 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 11월, 10월 정도부터 제가 이제 한화에 와서 이제 리포트를 쓰고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올해 전망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올해는 시장의 색깔이 바뀔 거다. 그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바이든하고 백신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촉매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잉이나 JP 모건이나 LA 이런 걸 얘기 드렸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6개월 지난 상태를 보면 되게 운 좋게 다행스럽게도 그런 그림으로 주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당분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한 4월 내지는 5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약간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워낙 주가가 안 좋았던 약 한 달 정도간에 안 좋았던 게 애플이라는 종목인데요. 애플은 지금 거의 한 $20 정도 주가가 빠져 있는데, 이러한 대형 성장 IT주 내지는 커뮤니케이션 종류,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으로도 어느 정도 관심을 드려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테크 관련된 종목이 한 6% 정도 빠졌거든요. 그 6%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치주가 5, 6% 오른 것에 비하면 되게 큰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고 가치의 순환매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다시 옛날에 좋았던 성장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쪽의 극단적인 성장주보다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편안한 성장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줌 비디오라고 이제 저 회의하는 거잖아요. 이 줌 비디오라는 주식하고 가장 피해를 크게 본 회사가 이제 엑손 모빌이라고 하는 원유 회사, 석유 회사입니다. 제일 큰. 이 두 개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작년 10월까지는 나스닥이 강하거나 성장주가 강할 때는 무조건 줌 비디오가 엑손 모빌을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에 보면 예를 들어 나스닥이나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때도 줌 비디오가 엑손 모빌을 이기지 못하는 현상이 좀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차트를 그려보면 그 두 개의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다시 나타나고 코로나가 이슈가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코로나의 수혜를 보는 기업에 대한 관심 또는 수익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가치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달아난다고 해도 이거를 그동안의 극단적인 성장주로 가기보다는 약간 필수 소비재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대형 성장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형 성장주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ETF는 IYW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이 네 회사가 50%가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요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성장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나스닥에 비해서 항상 이 밸류에이션이 시장 대비 할증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대비로 PEG라고 하죠. 성장률 대비 PER 같은 경우가 할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할증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할증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이 회사들이 미국에서 꼭 필요한 회사이고 저희가 일상생활 하는데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필수적인 성장 회사인데 밸류에이션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분명히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변화를 느낄 때는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형 성장 IT나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관심을 둬보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은 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돈이 많이 풀렸고 소비가 이연되고, 이건 제가 지난달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하나를 더 찾았어요 이번에. 뭐냐면 주택 임대료 부분입니다. 미국의 그 일반 물가 상승률 하고요, 핵심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가지표가 있는데, 요 CPI는 저희가 아는 물가 상승률이고요, PCE는 연준에서 자기들이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보는 그 항목이에요. 이 두 항목의 주거용 임대료 비중이 어떠냐면, 일반 물가 쪽은 30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왜냐면 이건 핵심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PCE 같은 경우에는 20% 약간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현재 주택 상황을 잠깐 보시면, 워낙 뭐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그 목재를, 특히 미국은 집을 질 때 목재로 많이 짓거든요. 목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러고 있어서 주택 재고가 지난 거의 35년간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 재고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 반면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경기도 헷갈리고 원재료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집을 안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 동안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미국 기준은 많이 오른 편인데, 특히 사람들이 놀랐던 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최근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붙으면서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데이터를 봤더니 재고가 없었다라는 거고, 반면에 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증가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 증가율은 이것도 역시 역사상 최저점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재고가 빠져 있고 집값은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집값이 오른 것 대비해서 임대료가 안 오른 상태라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 대신에 임대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임대료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가 물가 상승률하고 P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물가에는 계속 상향 압박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FOMC에서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나온 예측을 보면 올해 핵심 PC가 2.4% 정도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이게 실제 시장의 금리나 이런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에 주택 관련된 비중이 더 높아요, PC보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의 장기금리, 저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장기금리에는 CPI, 일반 물가상승률이 더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비율을 보시면 CPI가 먼저 올라가겠죠, 비중이 크니까. PC는 나중에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시장의 장기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이 단기금리, 이건 이제 페드가 결정하는데, 페드의 단기금리는 PC가 덜 느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저희 주식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해보면, 장기금리는 올라가는데 단기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금융주한테 괜찮은 거죠. 제가 이제 JP모건 얘기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저는 금융주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실적을 보시면 아직도 올해 이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는 게 컨센서스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실제로 반영되는 그림이 나오면, 주가가 지금 JP모건이 신고가 160불을 넘었다가 이제 며칠 또 잠깐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치주를, 성장주들이 많이 좋아했었는데, 4월 한 달만은 한번 대형 IT 성장주 또는 커뮤니케이션 성장주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더 올 룸이 남아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유는 주택 관련된 임대료가 올라서 그렇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